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 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순천 곡성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님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 1,500명이라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스스로도 상당히 놀랐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술회관이 1,000석짜리 규모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다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고, 또 순천이 어째도 그 농촌 지역구 선거구거든요. 원래 도농 통합 지역구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버스는 고사하고 봉고차인데도 우린 동원할 생각이 없는데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다 와주실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와주신 분들이 뭐 좌석을 3층까지 다 채우고 1,500명 이상 가까이 오셔서 저도 그렇고 또 함께 해주셨던 오신 시민 모두가 같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기성 정치인과 다른 현장감과 생동감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첫 이야기의 주제가 아직껏 진실이 바다에 잠겨있는 세월호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세월호 국조특위는 진행 중에 있죠.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 진실을 찾는 길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의정보고를 준비하면서 그냥 4년간 내가 이런 일들을 잘했다, 알아달라, 돈을 얼마를 끌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함께 해야 될 이야기는 어떤 걸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라고 하는 것을 첫 이야기로 꺼냈고, 국가의 역할들,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모든 모습을 다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녹구 기순이라고 하죠. 국방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을 여러 제기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만 4년을 했거든요. 사실 별로 인기 없는 상임이죠,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원래 언론의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임위원회인데 제가 4년간 있으면서 꽤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4년 연속으로 제가 국정감사 우수원상을 받았는데, 첫 해에는 녹구기순 사건으로 받았고, 두 번째는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산비리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군 인권, 이렇게 해서 4년 연속으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공간이 겉으로 보여주는 큰 모습들만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실제 65만 장병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많이 깊었고,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그 생활들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한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과 정책위 부의장님을 아직까지 맡고 계시죠. 그냥 좀 기억에 남는 어떤 활동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 청년 비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고,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당의 최고위원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11 총선 때는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표의 청년특보실장을 맡아서 대선 때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법을 좀 많이 낸 의원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0건 정도를 대표 발의했고, 한 2,000여 건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결국은 입법부의 일원이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법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 저의 첫 번째 법이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연금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지탄하시고 이거 좀 내려놔라라고 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 발의한 지 1년 만에 바로 법이 통과돼서, 저희 부인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법이지만 연금이 없어졌고요. 또 국방에 있으면서 많은 생활의 정치의 모습들, 정치가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증명해 드렸던 것,
이게 많이 기억에 납니다. 3년 연속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 4년 연속 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뭐 2년 연속 시사 저널 선정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애착이 남다른 뭐 수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4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상을 받은 것도 참 의미 있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말씀하셨던 것 외에 유엔의 국제투명성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국제투명성국의 한국본부에서 투명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모습들을 유엔에서 좀 인정해 주신 것, 그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납니다. 지난 4년간 정치를 해보셨습니다. 정치가 무엇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치 활동하면서 어쨌든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 사실 제가 처음 당선되는 날 당선 수락 인사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대포 맞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4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물대포를 쏘는 그런 일들은 멈추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아직도 그 물대포는 상존하고 있죠. 많은 현장에 있고 사회적 약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왔고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해왔습니다. 시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소에서 가운데 서서 중립을 외쳐봐야,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계속해봐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축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가장 힘든 자의 곁에 서야 그나마 가운데 정도라도 맞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되지 못한 자의 대표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4년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이유가 무엇이고요? 저 지역의 또 당면 현안은 또 무엇으로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치를 이제 국회의원 4년을 비례대표로 해보니까요. 계속 해야겠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고 어느 곳을 정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사실은 제가 이제 SNS라든가 젊은 층에 대한 인기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나갈까라고 하는 조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전라남도 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 중, 고, 대학교, 군대, 대학원을 다 나왔거든요.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순천에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고향에서 내가 꿈꾸던 모습들의 정치 이런 걸 시민들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제 순천은 산업도시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소비도시이지요. 근데 이제 그 소비는 여수나 광양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면서 소비를 이루어나는 것인데, 그 외의 창출은 이제 관광도시거든요. 순천이 원래는 문화와 교육의 도시라고 불려왔습니다만 요즘은 교육적인 측면은 조금 빠졌고, 다만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비롯해서 여러 관광지들에 연간 800만 가까운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 사람들이 이런 말로 스스로를 슬프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아와서 구경한 이후에 벌교 가서 밥을 먹고 여수 가서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돈을 쓰는 곳은 순천이 전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천을 좀 머무는 관광으로 만들자. 그리고 지금 순천의 관광지는 대부분 전통문화시설이나 생태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경이 있는 관광 등을 통해서 24시간 7일 내내 관광을 할 수 있는 247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실제 돈이 되는 산업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쟁쟁하는 후보들이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야권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유일한 그 여당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께서 재선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강점이 좀 들려주십시오. 일단 이정현 의원도 워낙 인기가 많으신 분이시고 또 다른 후보분들도 쟁쟁한 후보이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동안의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환멸에 있었던 것이고 기존 민주당이라고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기득권 이것을 좀 넘어서는 새로운 모습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셨을 텐데 이제 그동안의 말 그대로 쟁쟁했던 후보분들은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과거의 인물인 것이고 이제 새로운 인물로서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순천의 새로운 비전들 이것을 좀 만들어가는 후보를 찾고 계셨고 그 대안이 저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권 지금 분화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돈한 정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격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더불어서 소속당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민심 위반도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요즘 조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 그리고 엊그제 문재인 대표가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탈당 행렬들은 이제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상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좀 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기존에는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형체가 없는 멋진 모습, 멋진 이름 때문에 인기가 높았는데 이제는 점점 안철수 신당의 A라고 하는 후보 이렇게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저분이 그렇게 신당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후보들 간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인물에 대한 평가로 조금 더 많이 시민들이 선택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저희 당도 이제 빨리 민심을 좀 수습해가지고 호남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들 그런 것들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얘기가 좀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국민적인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신가요? 사실 그동안은 정치가 삶을 바꾼다는 생각들을 잘 하지 않고 정치는 정치인들끼리의 리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은 특히나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와 다르게 공천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희 당에 대한 불만들이 커졌었죠. 이제는 근데 이제 경선에 있어서도 안심번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당원이나 대의원에 집약되지 않고 전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나아가고 또 전략공천이나 이런 것도 호남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제대로 인물을 뽑게끔 시민에게 권리를 주는 것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정치로 나아가고 내 삶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후보가 돼서 뽑으면서도 좀 기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순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하셨습니다. 좀 100% 토박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조선시대부터 있던 말인데 요즘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여기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나오건 타지에서 20-30년을 살다가 돌아와서 순천의 아들, 광주의 아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곳에서 거의 뭐 평생을 살아왔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죠. 버스를 탈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 순천의 관광산업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순천의 농업은 이렇게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 또 그걸 같이 호흡하고 있었던 시민들이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좀 정말 정치권 안에 반영시켜서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그 명사에게는 큰 그 인생의 좌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애장 도서나 아니면 혹시 뭐 사랑하는 즐겨 읽는 뭐 시가 있다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제 개인으로서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자 그분의 회고록으로 보면 문익환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존경의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요즘 신영복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 당의 당명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실제 저희 당명을 장명하신 분이 거기서 차용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써져 있는 문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이렇게 했는데, 숲을 이루려면 큰 나무들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작은 꽃들도 있어야 되고 지피식물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초목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동물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그게 정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나 지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광주매일신문 그리고 순천 곡성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정치적 소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정치의 모습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에서 4년을 제가 있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힘들이 있다. 돈의 힘이라고 하는 금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폭력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직도 정의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의가 힘이 없는 세상이지요. 이제 정치를 통해서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남민들이 생각하시는 강한 야당의 모습, 그리고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들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호남에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만 호남의 인물로 키워주십시오. 제가 19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랜 기간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정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재선을 넘어서 대선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 정치 활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광진 국회의원을 모시고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